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노부모 부양, 자녀 양육, 그리고 부부의 노후 준비입니다. 네, 오늘은 2부예요. 1부 영상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달아 놓을게요. 네, 오늘은 나머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맞바꾼 처참한 노후, 은퇴자의 바보 유형 3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와 노후, 그리고 부부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건강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돈입니다, 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불로소득을 만들면 돼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나한테 매달 월세 또 가져다 주지만 해가 지나면서 가격 상승도 또 기대할 수가 있죠. 정말 괜찮은 방법이죠. 네, 통계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 은퇴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겨우 아파트 달랑 한 채라고 합니다. 그나마 요거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 달랑 한 채 남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땅을 판다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는 시세 차익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내가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됩니다. 내가 비싼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면 살기는 편하겠지만 생활비가 없잖아요. 거기서 월세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땅 등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은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월세가 나오는 안전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계층 거주하고 임대소득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가시는 방법이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이거 물려주면 자식들 노후는 정말 이거 갖고 또 편히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 고객사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7년도에 당시 58세 되는 남성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이미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시세가 당시 7억 정도 되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갖고 계셨는데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 몇 달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드님의 전세자금으로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갚으면서 내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실 거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대안을 말씀드려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한테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팔고 강서구, 그때 마곡 부근에 있는 한 40평 조금 넘는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대지에 대출을 받아서 이런 이제 원룸 건물을 지었습니다. 4층짜리. 맨 2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3개층에는 임대를 줬는데, 이 대출이자, 건축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하고 약 270만 원 정도의 이제 월세 흐름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직은 58세고 젊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70이 넘어서도 다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건물 관리 일을 이제 하시면서 170만 원 이제 소득을 추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합치면 약 이제 4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굳이 일을 안 해도 27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아직은 젊기 때문에 건물 관리 일을 하면서 매월 이제 4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그 당시에 전세자금을 물려주려고 2억 대출 받아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 3억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매달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을 매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매달 고마워하고 며느리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달 이분은 370만 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또 노후에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죠. 그리고 한 이제 3년 뒤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와요.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건물 관리를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약 한 3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노후를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좋고 본인도 좋은데 이 은퇴자의 바보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형 세 가지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손자 돌본다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하고 저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세 안팎이었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죠. 자녀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식 그렇게 키워놨는데 또 손자 돌본다고 자신은 경제활동도 못하고 여가도 못하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눈치 보며 용돈 타서 쓰시는 분들,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죠?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매달 용돈이라도 주면 다행이죠.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자녀분들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런 범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 오면 잘방 생각해서 달랑 둘이서 큰 집에서 사시는 분, 또는 자녀들 이제 결혼 전에 그래도 내 예비 사이, 예비 며느리가 오면 큰 집, 좋은 집에 사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노후 준비를 이제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1, 2, 3번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한 학자금, 교육비, 자녀 결혼 자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자녀 교육비 문제입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비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죠. 자, 이럴 때는요,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무리하게 지원해서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것보다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나중에 내가 여유가 돼서 그걸 일부 지원해 주면 되고, 여유가 안 되면 본인들이 벌어서 갚으면 돼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유 있지 않은데 무리하게 자녀 학자금으로 부담을 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부담인 자녀 결혼 비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 결혼 비용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이죠. 그래서 뭐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 자금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려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래서 좀 전에 그 사례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받아서 자녀한테 2억, 3억 전세 자금을 도와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 원금, 그 이자 갚아가느라고 등골이 휘어지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는 이게 질문을 자녀한테 했더니 무려 65% 이상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부담이 없다 라고 자녀들은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부모들은 아니죠. 이렇게 또 해보면 부모들은 실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죠? 도와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 근데 도와주는 방법을 달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돈 2억,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인들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고 부모는 그 이자를 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전세금 2억 정도를 지원해 줄 걸, 그걸 지원해 주지 않고 내가 한 5%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억에 5%면 월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전세자금 대출을 2억짜리를 받으면 한 2%대 중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내가 월세 80만 원 받아서 매달 자녀한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40만 원씩 줘도 나는 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또 생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해 놓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리저리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녀, 며느리 사이가 매달 감사하다고 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그걸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두 번째, 부모는 아까 2억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매달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시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향후 이 부동산을 통해서
더 나은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 죽고 나서 자녀들한테 상속 주면 자녀들은 또 이거 가지고 안전한 또 노후 준비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은퇴 후에요, 막다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게 아주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보통 은퇴자들이 창업 후에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10명이 창업을 하면요, 5년 내에 9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한 명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당장 내가 뭔가 소득이 필요하니까 빚을 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뭔가 에 투자를 하려는데 이때 사기에 많이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살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65세 이후에 노인들이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의외로 황혼 이혼이 많은데 부부가 같이 살 때는 상관없는데 자산이 만약 4억이에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2억씩 나눠 갖게 된다고 하면 서로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 이혼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는 하나의 또 원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이 자녀 학자금 또 결혼 비용으로 목돈이 다 나가서 이 은퇴 후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각 나라별로요, 행복 지수 추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인들은요, 18세, 19세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이제 50이 넘어서부터는요, 행복도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80개국의 나이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40살 정도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70, 80 되면서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건강만 한다고 하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노후 우울증, 또 노인 파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세 시대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또 자녀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1부하고 2부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간에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 세우시고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